현재 한국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G7 국가에서조차 한국에 이민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는 역이민을 포함한 것이며 그만큼 한국이 기존 선진국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G7 국가를 포함한 주변국에서 왜 한국에 이민을 가야 한다고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 막상 살아보니 한국이 최고인 이유. 보통 한국인들은 캐나다에서 사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치열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도시의 찌든 삶에서 대자연과 광활한 영토, 친절한 이웃이 있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또 일부 까다로운 한국인들은 미국 대신 캐나다를 선호합니다. 미국 역시 대자연과 광활한 영토를 자랑합니다만 캐나다보다는 다소 터프하다는 말인데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아시안 계열 인종차별도 심하고 물가도 미국이 훨씬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캐나다가 훨씬 은퇴 이후 살아갈 곳으로 각광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역이민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는 케이스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캐나다는 다소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것은 한국에 모두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은 캐나다에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작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전반적인 삶의 문제까지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은 땅 넓이로 인식되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 광물, 또한 진귀한 관광 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한두 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 한 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장 외국에 나가자마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한국보다 배달이 잘 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대의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5G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 유학 온 캐나다 학생들은 물론 다국적 학생들은 고국에 돌아가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TVN 서울메이트에 출연한 핀란드 유학생은 조용한 눈의 나라 고국 핀란드에 돌아가서 말하다가 점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배달도 안 되고 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도 느리고 라며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한국에서 인터넷 게임하던 수년간이 곧바로 그리운 것이죠. 대학생 한참 때는 인내심이고 뭐고 곧바로 이러한 쾌적하고 재미있는 환경이 가장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오는 이들은 이것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역이민자들은 하루 안에 다양한 일을 마칠 수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슨 일을 보려면 아예 휴가를 내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국토까지 넓으니 각종 기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처리가 빨라서 결국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데 각종 보험료나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캐나다에 이민이나 취직 등을 고려해 간 사람들은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시달리며 한국보다 급여가 높더라도 다른 거주 비용이나 보험 등 각종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의 효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되어갈수록 이런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고, 이민 1세대에 참고 희생했던 부모들과는 달리 과감하게 한국으로 유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 좀 더 편리하며 재미난 도시에 몰리는 것이 미래형 트렌드라는 얘기도 됩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도시국가만은 아니게 중간중간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이 헬조선 때문에 한국을 탈출하고 더 외국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간 이들은 현재 더욱더 한국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국에서 한국을 가려는 이유. 우선 중국에서는 최근 실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급상승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는데,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이민을 꼭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홍콩 외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이곳은 이전의 홍콩이 아니라면서 영국이나 대만 등의 이민을 서두르고 실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일상을 훼손시키면서 중국인들은 이민업체에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역시 매우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전통적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선호했지만 한국은 또 다른 이민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좀 더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우에 따라 영주권도 취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굳이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중국 내부에서 한국의 높은 임금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의 MZ세대가 평균 임금이 약 3,200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에 대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은 확실하게 부자 나라다, 일본보다도 더 월급을 많이 준다고 댓글을 달았고, 실제 중국에서는 대졸자 초임이 80에서 120만 원 선으로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되자 중국 포털 사이트에 해당 뉴스가 24위에까지 올랐는데, 이는 중국 최저시급이 약 1,700원가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마저 중국에서는 대부분 최저시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한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조차 최저시급을 반드시 지켜서 지급해야 하지만 중국은 노동자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계는 당시 9,000원대 최저시급도 불만이고 대통령의 10,000원 최저시급 공약 실패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그럼 내가 한국에서 일하겠다, 한국은 주말도 모두 쉰다더라 라며 부러워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한국의 많은 건설 현장과 노동 현장에 조선족과 한족들이 엄청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한국 반도체를 앞지르겠다며 전문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석박사까지 한 전문 인원들의 월급은 겨우 27만 원 정도로 300만 원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업계 초봉이 적어도 5,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훨씬 대우가 열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월급이 많은 한국이 훨씬 낫다, 옮기자는 말이 나오는 국면입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표된 한류 비자도 중국인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시나 뉴스는 K-POP 등 문화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는 한류 비자 신설 소식을 다뤘는데, 한국에서 외국의 문화 영역의 인재를 흡수하고 연구 체류도 가능하겠다는 비자를 발급했다는 것으로
이 뉴스는 3시간 만에 320만 건 이상이 조회되며 한국행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수료하면 연구 체류와 귀학까지 가능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탈북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나온 중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들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막상 한국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은 깨끗하고 치안이 좋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더 많은 중국인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제 등 각종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조선족의 경우 언어가 통하고 비자 제도도 더욱 유연하니 훨씬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실제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대거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주 투자 이민 제도 등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과 더불어 해외로 나가기 원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온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중국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은 안 그래도 한국과 각종 외교 문제를 비롯해 한국 내 사회 문제도 시끄러운 양상이고, 태국,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더 많은 중국인들의 입국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일부 중국인들은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조금만 납부하고 수억 원을 탄핵하는 장면도 나오는 등 각종 편법과 한국인을 위한 장치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다방면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경에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분 중에는 51%가 중국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각종 대출 등이나 자금 출처 확인 없이 한국인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했고, 이런 것이 강남 지역이나 부동산 가격이 예민하게 형성된 지역에 더욱더 피해를 끼친 게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죠. 아직 해당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나 내년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많은 누리꾼들도 중국에서 대거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